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긴축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잦아드나 싶더니 이제는 시장에서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국 정부의 국영기업과 공공기관에서의 애플 제품 사용 금지, 더불어서 화웨이발 이슈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시작돼서 시장 전체가 부진해지는 양상을 띄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화웨이의 5G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미국의 강도 높은 대중 제재가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는 중국의 대미 역공이 시작됐다라는 말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해석은 현재 중국이 처한 경제 상황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비구입 위안 등 중국의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현실화된 가운데 중국 경제는 물론 내부에서는 시진핑 체제가 큰 공경에 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한 돌파구로 중국이 기술 자립을 상징할 수 있는 이 최신 5G 화웨이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또 반대로 애플 제품을 금지하는 등 애국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 SNS에서는 최신 스마트폰 성능을 과시하고 미국의 제재를 조롱하는 밈 등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른바 또 국뽕 콘텐츠가 확산하고 있다고 하죠. 이렇게 중국의 역공이 정말 현실이라면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 쪽에서의 경제적인 여파도 현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나스닥 시총 상위 기업들의 중국 매출 비중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19.6%가량이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1%가 넘는 비중이 중국 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31%가 넘는 비중이 중국 쪽의 매출에 해당하는 비중인데요. 더해서 중국은 이러한 애국 마케팅 외에도 위안화 약세 용인을 통해서도 역공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위안화 환율은 중국이 변동 환율 제도로 전환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내수와 수출이 동반 약세를 보이는 이른바 쌍절벽 리스크 속에서 중국 정부는 위안화의 대폭 약세를 통한 수출 경기 회복에 총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이러한 쌍절벽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가 물량 공세, 그러니까 이른바 위안화 약세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글로벌 기조와 또 외환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은 중국의 기조에 대해서 섣불리 속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중국의 이러한 역공은 시장의 리스크가 될 것임에는 분명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의 이슈까지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아이폰 15 출격 대기인데요. 애플 쪽에서는 아이폰 신제품을 내놓기로 한 상황이죠. 중국 제재와 판매량 감소 등의 우려에 지난주 애플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LG 이노텍 등 관련주들의 주가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과 또 우리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김영일 전문가와 관련된 내용들 함께 살펴보시죠. 제목만 봐서는 아이폰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 미국과 중국의 기싸움입니다. 또 다른 아이폰이라는 주제를 잡고 다시 한번 싸우는 관점인데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아이폰 15 출격 대기라는 제목이 있고요. 세 가지 플로우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국의 견제를 이겨낼 수 있을까? 최근에 한 두 가지 정도 이슈가 생각나네요. 공무원들 아이폰 쓰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중국과 관련된 부분이 계속해서 악재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관련주들 흐름. LG 이노텍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견제 이겨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겨낼 필요가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이번에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 시리즈를 내놓죠. 아이폰 15 시리즈를 이제 출시를 하면서 새롭게 이제 이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을 공략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중국발 리스크가 상당히 좀 차오르고 있죠. 우리가 저번 주에 이야기를 했었던 애플의 아이폰을 구매 금지를 한다라는 이제 정부 차원의 이러한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이 이 순식간에 시총이 약 한 200조에서 300조 정도가 또 공중분해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또 역시나 애플이 중국 쪽에 매출 비중이 크구나.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아이폰 15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이제 이렇게 중국에서 제재를 생기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오는 12일이죠. 이제 현지 시간으로 내일 10시에 아이폰 15 시리즈를 공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모델이 상당히 좀 변경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해요. 일단은 뭐 고급형 모델도 새롭게 이제 생겨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잔망경 렌즈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자체적으로 고수했었던 라이트닝 충전 단자 대신에 안드로이드 폰과 같은 이제 USB-C 타입으로 새롭게 이제 또 충전 단자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 상당히 조금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 지금 제재를 계속해서 가하고 있죠. 애플 매출의 18%를 차지를 하는 곳이 바로 이제 중국인데, 지금 이제 중국 정부에서 공무원에게 아이폰 사용을 금지를 했고요. 국영기업과 공공기관 종사자에까지 지금 확대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일부 국영 기업들은 또 이제 직원들에게 현지 중국 브랜드로 교체를 하면은 1인당 약 100위안에서 200위안 정도의 이제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라고 해요. 뭐 최대한 26달러 정도니까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라는 부분이 또 어느 정도 이 구매 심리에 영향이 갈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중국의 연간 아이폰 판매량이 약 500만 대에서 1000만 대 정도가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또 하웨이에서 메이트 60 프로가 나왔잖아요. 지금 현재 이 메이트 60 프로가 새롭게 이 5G가 적용이 된 그러한 이제 핸드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중국 쪽에서 4G에서 5G로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이 애국 소비를 계속해서 이제 이 끌어올린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이 메이트 60 프로에 대한 흥행은 계속해서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아이폰 15이 조금 또 많이 비쌉니다. 이제 원화로 따지게 되면 최고 227만 원까지도 이제 올라갈 수가 있다. 가격이 이번에 상당히 조금 비싸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격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가 생겨난 부분이 스파이웨어 문제가 또 최근에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최근에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이제 이 애플사의 기기가 전체적으로 이 페가수스 소프트웨어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스라엘 기업인데 여기에 이제 이 소프트웨어에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취약점이 나오게 되면서 뭐 이 부분도 상당히 조금 우려감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이 애플이 아이폰 15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난 카메라, 뭐 그 다음에 뭐 새롭게 이 티타늄 재질의 이런 이제 이 케이스와 그 다음에 알루미늄 프레임, 뭐 그 다음에 충전기도 새롭게 바꾼 만큼 이번 아이폰 15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애플에서 어느 정도 심혈을 기울인 제품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 아이폰 15 흥행에 따라서 애플 하반기 실적의 이 방향성이 어느 정도는 나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와중에 지금 현재 중국에서 제재안들이 결국에는 이 미국의 기업들을 향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이러한 상황에 이제 가장 또 크게 피해를 입을 만한 기업이 또 바로 애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아이폰 시리즈가 보통 이 홀수 시리즈는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흥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해요. 짝수 시리즈가 또 상대적으로 많이 흥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이러한 중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이 홀수의 저주를 깨고 어느 정도 다시 이 실적을 조금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러면서 아직까지 이 스마트폰 시장은 전체적으로 조금 침체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아이폰 15이 과연 이러한 중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 아무래도 스마트폰 시장이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겨내고 흥행을 할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 입장에서는 어쨌든 IT 수요가 줄고 있다라는 매크로적인 거 하나, 그리고 중국까지 돌파해야 될 게 좀 많아 보입니다. 그럼 관련된 종목들 흐름 볼 텐데요.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역시나 일단은 실망감이 조금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겠죠. 역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LG 이노텍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애플과의 관계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죠. 2010년 이후에 이제 아이폰을 비롯해서 애플 스마트 기기의 카메라 모듈은 거의 이제 독점하고 싶어 한 그런 이제 기업인데, 지금 보게 되면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악재를 다 받아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요일, 목요일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27만 원부터 24만 원 구간까지 떨어졌으니까 하락폭은 상당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아이폰, 이 애플발 악재가 상당히 이제 이 주가에도 그대로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비단 LG 이노텍뿐만 아니라 BH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BH 같은 경우에도 이 애플의
FPCB 연성회로 기판을 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전체적으로 종목들을 보게 되면 BH도 그렇고요. LG 이노텍도 그렇고 지금 악재를 반영을 하고 다시 한번 바닥을 잡으려고 시도를 하는 구간인 것 같아요. 길게 보게 되면 현재 구간이 결국에는 이전에 강력하게 바닥을 형성했었던 구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느 정도 이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다가 악재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물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지금은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에도 조금은 애매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또 이 악재를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좋은 이야기가 한번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번에 아이폰 이 15이 출시가 되면서 어느 정도 흥행을 해주면은 충분히 이 반등에 대한 부분은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악재의 원인 자체가 결국에는 이번에 이 애플이 시총이 상당히 좀 많이 이 하락한 부분, 중국이 지금 아이폰을 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실적이 상당히 이제 하락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그대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한 건데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이 애플 이 아이폰 15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상당히 좀 흥행을 해준다 그러면은 충분히 또 LG 이노텍도 반등을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워낙에 지금 현재 이 미중 간의 냉전 분위기가 도무지 좀 가라앉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죠. 양국 간에 서로 이 견제하는 분위기가 지금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감들이 조금 더 이 종목군들에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반등에 대한 부분은 또 크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당분간은 이 그냥 저점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이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보유하신 분들은 타이밍을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신규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이제 애플 쪽보다는 조금 더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군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신형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 전반적으로 좀 종목까지 연결을 해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중국발 경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애플의 시총이 매우 크게 하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실적 우려감이 상당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폰 15이 또 이제 새로운 열쇠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흥행에 성공하게 되면 뭐 어찌됐든 뭐 이러한 최근에 이 악재들은 어느 정도 이제 상쇄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이폰 15 출시되는 부분 계속해서 좀 플로우 확인하면서 과연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나와주는지 흥행은 또 어느 정도 흥행해주는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애플 관련주들은 아직까지는 악재 우인 상태 때문에 뭐 당장에 접근할 만한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제 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수급이 확인될 때 그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서 시장 얘기를 조금 더 이제 해보자면 오늘도 그렇고요. 아마 이번 주 전체적으로 시장은 조금 애매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애매하다라고 하는 뜻은 강한 종목군들이 그렇게 이제 흔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종목만 마구 상승이 나오는 장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이제 CPI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FOMC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 주도주 종목군들도 강하기 힘든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저번 주, 저저번 주 그랬던 것처럼 개별주만 마구 날뛰는 시장이 연출이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감속기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괜찮았고요. 뭐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개별 이슈 있는 뭐 바이오 종목들이나 뭐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 전체적으로 이제 이슈 있는 종목들만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슈 있는 종목군들도 이 수급이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개별주 종목 장세에서는 결국 수급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그러면서 결국 이번 주에 또 개별주 종목 장세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수급주를 또 잘 선별을 해서 종목들을 접근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처럼 이번 주도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아이폰 관련주들에 대한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